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말 한마디 때문에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친구를 단 한마디의 무심한 말로 잃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의 깊은 유대마저도 날카로운 언어의 칼날에 잘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혀, 그리고 말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때로는 영원히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믿어서 무심코 뱉은 말이 상대의 가슴을 깊이 찌른 경험을, 아니면 그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꿰뚫어 버렸던 순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실수로 한 말이 아닌 반복되는 습관으로 자리 잡은 말의 위험성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뿌리가 되곤 합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진다. 현실 속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친구와의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화살은 날아가 버린 후지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져 마음이 풀리자 나는 평소 하지 않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웃으며 지내려 했지만 미묘하게 멀어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도 후회했습니다. 그 말은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 평균 16,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정 가치 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무심코 던진 말, 의미 없는 말,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부주의하게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직장 상사에게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상사는 그것을 무례함과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커리어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구나.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제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목소리 톤과 표정, 태도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말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을 담는 그릇이 진심과 배려가 아니라면 상대의 마음에는 독처럼 남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귀에는 소리가 아니라 칼날로 꽂히는 순간, 그리고 반대로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순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단순한 격려의 말이 눈물로 얼룩진 마음을 위로한 경험,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습관적 말, 그 속에 숨어있는 무책임함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툭하면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 늘 농담이라며 비수를 꽂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신뢰로 쌓아가지만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을까요? 그리고 그중 몇 명이나 나 때문에 멀어졌을까요? 우리는 늘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말 한마디 잘못으로 틈이 벌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 그것이 반드시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많은 후회는 더 말할 걸이 아니라 차라리 말하지 말 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제 삶과 수많은 사례에서 얻은 확신을 전해드립니다. 말은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5가지 금기와 3가지 지혜는 단순히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을 지켜내는 방패이자 내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생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말의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자랑입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에 대한 자랑은 순간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 나 요즘 수입이 꽤 늘었어. 처음엔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파문이 일어납니다. 부러움, 시기, 혹은 은근한 거리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칼날이 우리 사이에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연히 모임 자리에서 요즘 수익이 꽤 좋아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모두 웃으며 축하해주는 듯 했지만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하던 친척들이 하나둘 전화를 걸어왔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대화 끝에 은근슬쩍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몇 번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새로운 요구였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본성 속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졌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결핍감, 그것이 바로 박탈감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민감합니다. IMF 경제위기 당시 한국 사회를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갈등과 단절은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돈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균열을 불러오는 기폭제인 셈입니다. 혹시 로또 당첨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처음엔 기쁨에 젖지만 곧 예상치 못한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단체에서 기부를 요구하고 연락 끊겼던 친척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당첨금을 자랑했다가 순식간에 주변에 빚쟁이와 청탁자가 몰려들어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시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순간적인 쾌락일 뿐 오래된 관계에는 독이 됩니다. 누군가는 질투하고 누군가는 기대하며 누군가는 나를 이용하려 듭니다. 결국 자랑은 내 입으로 내 인생에 던지는 도전장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어렵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인들에게 무심코 이번에 꽤 큰 돈을 벌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은근히 그럼 한턱 내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친구는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며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반복되자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단순합니다. 돈 자랑은 결국 나 자신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행위라는 것. 의학적으로도 자랑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팀은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인관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자랑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60% 이상 높은 확률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왜 고립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의 뇌에서 비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 스트레스가 곧 반감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을 꼭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면 진정으로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진짜 친구에게만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리 중에서 혹은 넓은 자리에서의 자랑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난 척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의 불안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 자랑은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말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요즘 장사가 잘 돼 라는 말을 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던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줄을 섰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은 하지 않을 거야. 그냥 힘들다고만 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나의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심을 깨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돈이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자랑은 순간의 쾌감일 뿐 그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대신 감사하며 조용히 누리겠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따뜻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따뜻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거래처나 영업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친구라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마음, 그것이 결국 관계를 허물어뜨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실적 압박을 받는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낯선 고객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나 지인입니다. 너라면 믿고 사줄 수 있지 않겠어? 친구끼리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처음에는 단순히 한두 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친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심 어린 만남이 아닌 불편한 거래로 바뀌어버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호성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삼는 순간 이 균형은 깨집니다. 상대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한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한 보험 설계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 때문에 결국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믿고 들어주었지만 두세 번 반복되자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모임에서도 그를 피했고 결국 그는 외로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를 잃고 실적도 잃었다. 진짜 잃은 건 내 인생이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진짜 친구는 거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계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효율성과 이익의 논리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결과 친구조차도 하나의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내 친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저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동반자로 대하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회학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성인 중 절반 가까이가 진심을 나눌 친구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이용하려 해서 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친구를 도구로 보는 태도, 그것이 사람들을 외롭게 만듭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웃으며 제게 접근하더니 대화 끝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아, 이 만남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단지 돈 때문이었구나.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진심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친구를 만날 때는 진심으로 만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내가 많이 힘들다. 네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친구와의 대화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야만 상대는 비로소 진짜 친구로 느낍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75년 동안 700여 명의 삶을 추적한 결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는 거래가 아닌 신뢰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영업과 거래가 개입하는 순간 그 행복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50세, 60세를 넘어 70세, 80세로 갈수록 친구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동반자를 스스로 잃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이용하는 대신 친구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가?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늘 가장 큰 시험대가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마음속에 미묘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밥을 사주고 여러모로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진심으로 힘든 상황이 닥쳐 2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친구끼리 돈 거래는 안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변해버린 표정과 차가운 목소리. 도움을 청한 사람의 가슴은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따뜻한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끼리 돈 거래는 하지 말자.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집안이 망하거나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절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선택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대응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큰 빚을 지고 허덕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돈은 은행에서 빌려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과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날카로운 태도는 결국 우정을 무너뜨린 칼날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상처받기 쉬운 순간은 바로 약할 때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했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하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부정당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마음의 신뢰와 존중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1위가 바로 금전 문제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에도 돈이 오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끝내는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요? 만약 정말 도와줄 수 없다면 최소한 상대의 상황에 대한 공감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런 말은 단순한 거절을 넘어 마음의 온기를 남깁니다. 상대는 비록 돈은 얻지 못했지만 여전히 존중받았다는 감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절의 기술이 바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빌리는 입장에서도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쉽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순간 관계는 이미 시험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부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이웃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이 어려워져 도움을 청했을 때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결국 세상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저는 그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부탁했는데 그 가까움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부탁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와 관계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로 선을 긋되
태도는 부드럽게 하십시오. 냉정하게 칼로 자르듯 하지 말고 따뜻한 공감 속에서 분명하게 거절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품격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돈 문제로 관계를 시험대에 올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 드러내기 힘든 고민, 혹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 비밀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니까 말하는 거야.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며 내 비밀을 건네는 순간 사실상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비밀은 언젠가 흘러나와 내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족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아내에게조차 숨기던 사실을 결국 가까운 친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겠다 던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문은 온 가족과 이웃에 퍼졌고 그 집안은 체면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꺼낸 순간 이미 비밀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아이러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타인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인의 약점, 그것을 무심코 흘려버리는 순간 관계는 끝장납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죄악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을 가장 큰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흘러나온 말은 다시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그것을 흘려버렸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당사자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칼보다 날카롭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가벼운 입이 평생의 우정을 끊어버린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하셨을 겁니다. 너무 가볍게 약속을 하고 너무 쉽게 말을 내뱉어 후회했던 순간을. 기분이 좋아서 분위기에 휩쓸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되어 후회했던 기억. 말은 순간의 감정으로 태어나지만 그 결과는 오랜 시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박자 늦게 말합니다. 꿀꺽 침을 삼키고 잠시 생각한 후에 말하는 습관. 이 단순한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갈등 중 약 40%가 비밀 유출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퍼지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그 충격이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비밀을 지키는 힘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말을 천천히 할 때 우리가 훨씬 신뢰받는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을 빨리 하는 사람보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훨씬 설득력이 높다고 합니다. 세일즈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조급해 보이고 심지어는 속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반면 침착하게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힘과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힘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절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상대방을 상처 주는 언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품격 있는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밀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타인의 비밀은 내 가슴에 묻어야 하며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말은 늦게 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회를 줄이고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자신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고 후회하셨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지 못해 관계가 멀어진 적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짐하십시오. 내 입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것임을,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절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과 마음을 이어가느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지켜주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3가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3가지 황금 열쇠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무슨 말을 하지를 생각하죠. 이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 어떤 감정에서 나온 말일까? 그 마음을 읽어내는 순간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둘째는 격려입니다. 우리는 보통 칭찬과 격려를 혼동합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는 잘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한 번 실패했을 뿐이야, 다시 하면 돼. 이런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등불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실패 직후 격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도전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말,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줄이고 내 공로를 과시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태도입니다. 한국 한자에서 품격이라는 글자를 보면 입구, 코우, 자가 3개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품격은 입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한자 원리에서 군자의 군, 준, 또 입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 입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군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3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실감합니다. 한때는 큰 소리로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고 내 성공을 떠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상대를 들어주고 실패한 이에게 용기를 주고 내 성과를 낮추며 함께 나누는 삶이 훨씬 더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품격은 높이 올라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수록 더욱 빛난다는 역설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말로 얼마나 많은 관계를 지켜왔는가? 아니면 잃어왔는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급력은 삶 전체를 흔듭니다.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 한마디가 오랜 신뢰를 끊기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 앞에서 늘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5가지 금기와 3가지 열쇠.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지켜내는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갈까? 이 짧은 생각의 멈춤이 평생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바로 내 입을 지키고 내 말을 다스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족이 달라지고 친구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황금 같은 지혜를 삶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격려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